네, 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소중하신, 귀하신 우리 이이나 도원 건축사 의 사무소 대표이시고 또 부동산학 박사, 또 경영학 박사인 이이나 박사님을 여의도판 우리 방송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안녕하세요. 하나도 박사학위 따기 힘든데 이렇게 두 가지 박사학위를 따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여성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여의도판 이게 유튜브 방송 처음이잖아요. 네, 네.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이인아입니다. 네, 많이 생소하시죠? 여성이 건축사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성이 디자인하고 도시를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판에 오니까 정말 좋은데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대단하시네. 왜냐면 여성들이 사실은 그 부동산학 박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 네. 또 우리 건축사도 하시는데 이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여성의 그 섬세함으로 네. 꾸밀 수 있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즘 보면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해 드렸듯이 한참 언론마다 그 부동산 그 정책에 관해서 네.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제일 또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한 몇 꼭지가 있을까요? 꼭지가 많죠. 많은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는 문제. 그렇죠. 예, 사실 부동산은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재산이 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본인 재산의 한 70% 정도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실현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누구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누구는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진정 내 삶이 괴로워지고 있고 그렇죠. 현실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져서 그런 문제가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위해서 국민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갈등 비용 자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갈등 비용만 줄여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참 필요 없는 곳에 비용이 쓰인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도 크게는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섬세함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짚어주다 보면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갈등 없는 그런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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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인가요? 어젠가? 오늘인가와, 예, 어제죠? 네. 임대차 3법, 이게 네. 지금 통과됐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은 이 여야가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좀 통과되는 그 부분이 그 모양새가 좋은데 일방적으로 좀 통과되는 데서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대 3법은 사실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 제도가 급격히 시행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이거를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임대 3법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렇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될까봐 사실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뭐 정부에서 임대 3법을 통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가 하나의 국민입니다. 그렇죠. 네, 형평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평성 차원에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회라는 게 국회의원을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죠? 네. 300명인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거대 여당이 그나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우리가 그 상임위가 있잖아요. 네. 그죠?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어떤 정책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이 정부에서 가장 처음에 초기에 들었을 때 국민들께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기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뜻을 함께 모을 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불안스럽기도 하고 그 파장이 그냥 단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30일부터 바로 한다.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를 해서 이제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임대 3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이거를 시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이걸로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1+1으로 해서 임대를 더 할 수는 임차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사정에 의해서 또 그만 다른 데로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면 나가주시고 새로운 분 들어오시면 가격은 이제 임대인 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처럼 가격 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는 때는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지금 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그 우리 일반 그 시민으로서 그 주민으로서 이제 보면은 물론 이게 큰 어떤 그 강남이라든지 이슈되는 데는 그렇게 부동산 정책이 2년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그렇게 뭐 세를 올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는 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봐도 대부분 한 번 들어오면 그냥 장기적으로 이게 없이 그냥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10년도 살게 되고 5년도 살게 되고 필요할 때 본인들이 나가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 또 뭐가 한 가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뭐 강남 이쪽이 아니잖아요. 강북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입자를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5천을 주고 계속 살았어. 그럼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착한인데. 그럼 내가 이제 다음에 주인이 필요해서 그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만한 집을 얻느냐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저희가 아는 주변에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인이 좋아서 서로가 살았는데 그 주인이 필요로 해서 그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동안에 이게 뭐 그냥 마음 놓고 살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저축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워낙 5천이란 작은 돈 가지고 방을 이 독채를 얻어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때서 주인한테 원망하더라고. 왜 중간에 조금씩 올리지 안 올리셨냐고. 네, 강제적 저축, 강제적 저축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실행이 안 된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해가지고 2년, 4년 동안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있을 거라는 마음에서 정부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든데 힘든 상황을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현재 당장은 사실 현재 그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플러스 2년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편안한 건 맞아요. 그 기간 4년 동안에 편안한 건 맞는데 4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하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뒤에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올려주시던지 올려달라고 하면 물론 시장이 그때 공급이 많아서 4년 뒤에 정말 그 전세료나 아니면 월세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상당에게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스스로 저축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오르는 건지 4년 뒤에 더 많이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임차인께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도라는 것이 한쪽 편으로만 해서 진행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께서도 지금 살 때는 편하게 사시고 대신에 준비는 똑똑하게 꾸준하게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그냥 지금 어떤 부동산 정책이 다급해지니까 그냥
속설, 뭐 빠른 시일 내로 이게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여야와 같이 합의하지도 않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정책을 내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국민들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부의 역할이야. 박사님들 역할. 근데 이제 정부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봤어요. 네. 도대체 왜 그 2+2 뿐만이 아니라 3+3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치. 2+2+2라는 제도도 있었고, 발의된 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2+2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민적 저항이 일단 클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정부 들어서서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좀 열어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 삼아서 잘 생각을 해보면 3기 신도시가 제 생각에는 한 2024년 정도면 24년도? 입주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도면 공급이 지금 생긴다는 얘기고요. 인허가 건수가 2016년부터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되면은 늘어날 겁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상한제 이전에 그 분양을 하려는 그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2023년, 24년이면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기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4기 신도시마저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2024년 정도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전월세 가격이나 안정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2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것은 예측은 될 수 있으나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풀리게 된 개발 보상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서 많은 부분 그 보상금이 풀렸어요. 그쵸. 그때 보상금 풀렸을 때 이분들이 다 무엇을 했느냐면 서울에 묻지마 주택을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때 주택 가격이 또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하고 똑같은 결과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정말 면밀하게 상충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의를 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현재 제가 이제 예측하는 바로는 그런 생각에서 4년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디 그 다른 그 채널에 나가서 그 박사님이 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하는 거 잠깐 그 제가 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이 부동산이 지금 여기 뭐 말하는 데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네. 엄청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정책이라는 부동산은 분명히 정책을 따라갑니다. 네. 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 국가에서 정책을 펼쳤을 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너무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간 상태인데 현재도 사실은 적당한 정책, 적당한 그리고 시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없게 되면 또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흐름대로 좀 냅둬. 네. 냅둬주세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다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박사님이라든지 정말 그 현실의 생활에 접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모아서 네. 해야만 이렇게 실수가 좀 덜하리라 생각하는데,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많이 그런 기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이 지금 아까 그 연장되는 네. 부분인데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 원인은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일까요? 원인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의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금리와 그 다음에 그 공급과 그리고 심리라는 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부분은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사 먹어야지. 그렇죠. 뭐 간단하게 그 생각 하시겠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엔겔 지수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뭐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여유가 분명히 있을 때는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투자. 네, 대부분. 투자를 생각할게요. 요즘에 금리가 또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투자해야 되나 보다.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뭐 지난 5월에도 뭐 금리를 또 인하를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중에 3천조 원이 넘어요. 유동자금이. 3천조.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시중에 흘러 있는데 이 돈들을 가지고 집에만 가만히 갖고 계시겠느냐고요. 아니죠. 네. 제 주변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돈 있는데 내가 그거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돼?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없잖아. 불안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이건 배부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동자금이 그렇게 3천조 원이나 되는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많아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가장 큰 산. 네, 주식과 부동산이 있죠.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급이 없으면 사고 싶은 물건 있을 때 어떠세요? 이 물건이 부족하다. 저거 희소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갖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아지고. 맞아. 우리 네. 그거 사고 싶어지고. 네. 예. 그리고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우리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 세금은 진짜 이제 뭐 네. 현실화 한다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세를 많이 올리니까 부동산 세만 올라가는 각종 세금이 같이 연달아 네. 연동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두리 어장에 국민들을 가두고 지금 세금을 걷어내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누군가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그렇잖아요. 학생이 말을 안 듣는데 이 학생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학생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취득세 올렸죠. 네. 취득세 올리니까 사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가격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그 퇴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더 올렸어요. 양도세. 예. 그러면 양도세 더 올리게 되면 뭐야 이거 팔아봐야 이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거는 없지. 없네. 내가 이만큼 100원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10원 남아?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퇴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두리 어장에 갇힌 거잖아요. 예, 갇혀있는 상태에서 먹이도 풍부히 주고 뭐 좋게 해주면 생활의 안정을 찾아서 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종부세 많이 내. 종부세. 예, 까지. 세금 많이 내. 보유세 많이 내. 보유세. 재산세 많이 내.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은 내지만 국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거고 정부로 봤을 때는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지금 기업들이 잘 안 돼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세금 떼서 네. 어디를 가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쓸 수 있는 돈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세수를 지금 부동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러면 한쪽에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아니 뭐 양도세 풀어서 세수 확보하면 더 큰데 그거 틀린 말 아니냐. 팔지 못하게 하고 보유세로 세금 걷는 거 그 조금 걷는 건데 그거 틀린 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이. 그렇죠. 예, 지금 옛날에 그런 적 한번 있잖아요. 몇 년 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패닉 바잉이 왜 일어나요?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불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내 재산이 뚝뚝 떨어지네? 그런 현상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론 세금도 적고요.
사지를 않거든요, 사람들이. 안 사지, 왜 사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정부에게서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경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세수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부가 정말 제가 항상 외치는 겁니다만 위민과 애민. 위민과 애민. 네, 위민과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 좀 정책을 좀 펼쳐주고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서로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 협의를 해서 근데 협의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네, 협의를 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탁의 마음을 담아서 위정자들께 보내봅니다. 이렇게 우리 부동산에 대한 우리 전문적인 박사님 그 목소리를 꼭 우리 정부에서 듣고 같이 거기도 다 그 정책적으로 할 때 같이 하나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이나 박사님이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앞으로 우리가 또 유튜브 방송이 발전하려면은 우리가 또 좀 구독을 좀 네. 좋아요 눌러주셔야 이제 보다 더 나은 그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건축사 지금 일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부동산 박사님이시고 건축사도 직접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건축사가 그 제안하는 우리 부동산 공급 방안이 무엇인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이제 법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쉽지요. 그런데 그 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죠. 사실 지금 정부에서 임대 3법을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처리를 하는 이유도 법이 한번 바뀌게 되면 그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걸리죠. 그래서 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수급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다 수도급으로 몰리겠으니까. 그리고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좀 좋겠다.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수도권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요. 사실 2기 신도시도 지금 제대로 성공을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주변으로 나가는데 주변으로 나가지 않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예.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나눠져 가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사람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주거지역이에요. 그렇지, 주거지역이죠. 네. 주거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이제 뭐 준주거지역도 그렇죠.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서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거주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을 300%까지 맥시멈 할 수 있습니다. 300%까지. 뭐 1종 300% 이하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 이하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지금 250%까지 3종 일반 주거인 경우에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 250%까지 합니다. 그럼 맥시멈 300%까지 할 수 있는데 250%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200%를 한정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50%가 지금 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 지역도 그렇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단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이 도대체 그러면 서울의 면적이 몇 % 정도 차지할까? 그건 잘 모르는데. 따져보면 우리 서울 지역의 50.55% 정도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가만수가 높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새 언론에서 나오는 준주거 지역을 500%에서 800%까지 상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준주거 지역은 2.17%밖에 안 돼요. 2.17. 예, 그러면 300%를 상향을 하더라도 일반 주거 지역의 50.5%나 되는 그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을 50%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그렇지. 큽니다. 용적률을 올리면 훨씬 낫죠. 이것은 서울시 조례만
변경을 하게 되면, 바꾸게 되게 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국계법을 바꾸지 않고. 한번 소시에다가 건의해봤나요? 네, 제가 건의하면 이 말이 얼마까지 먹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003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300%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 이전에는 네. 근데 그럼 2003년도 이후에 이렇게 묶었구나. 네,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라는 그 종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용적률을 지금 정해놓고 계속 되어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가 국계법 테두리 안에서 남아있는 그 50%를 50%. 예, 50%를 상향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가능하다.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면 일반 민간 분양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익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간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해보면 80%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80%를. 예, 그러면 80%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용적률을 많이 아까 2003년 이후로부터 많이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 용적률 보면은 어떤 우리 또 특히 서울 같은데 이쪽 강북 이쪽 보면은 그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더 그게 심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남은 조금 그나마 나은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래서 용적률을 우리가 50%를 하게 되면 과연 뭐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면적 대비. 얼마만큼 늘은? 우리가 면적 대비로 한 가구로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 30평대로 생각을 해서 용적률 50%를 계산해 보면 한 180만 원 정도가 그 정도? 예, 늘어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화재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좋다. 8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만 하자. 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생각이 어려우시죠? 어렵죠. 네, 어려우시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서울에 아파트가 약 140만 호 있습니다. 140만 호. 지금 네. 현재 있는 게. 네, 예. 그 정도 되는데요. 그 140만 호하고 100만 호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계산 나오네. 바로. 네네. 그래서 뭐 100만 원. 그러면 구태여 그게 막 네. 다른데 뭐 그린벨트를 풀고 어떻게 네.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좋은 그 그렇죠. 정책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머리에 안 들어올까? 그 사람들.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문가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해야 네.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뭐 연탄 뗀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라지에타 떼고 그 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죠.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서울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 부분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죠. 네, 그렇게 위험하고 현재 뭐 옛날에 정말 한 뭐 6, 70년대에 그렇게 살았을 주거 환경에 그때는 다 환경이 그랬으면 네. 살았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부에서 풀겠다고 이제 마음을 바꾼 것 같은데 좀 확실히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풀어야죠. 네, 집값이 오르는 건 불기간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나머지는 더 큰 혜택이 올 수 있다. 공급에 대한 안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게 우리 이인하 박사님처럼 부동산 이렇게 박사님들이 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모임체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임체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정부에서 네. 이 지금 전문가들과 또 지금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그 정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 내면은 그렇게 크게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게 참 아깝고요. 오죽하면 그 부동산 박사회라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네, 오. 박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이름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인하 박사님은 어디 도원 건축사 사무소 사무소. 대표이시고 뭐 또 부동산 정책 또 박사이시고 경영학 박사이잖아요. 그러면 두루 그룹으로 다 이거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 연결돼
돼 있는 그런 지금 박사님이신데 이런 박사님을 좀 어떻게 위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나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다 영입하셔가지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어디 초대해 가시지 왜 안 할까? 그런 앞으로는 아마 이제 우리 여의도판 유튜버로 이제 방송에 나와 주셨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이 미래통합당이나 또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우리 박사님이 하는 정책을 보고 아마 콜이 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서민들이 정말 우리 서울 지금 여기서 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우리 부동산 학 박사님이시고 경영학 박사인데 특히 우리 도원 건축사 대표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발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획보다는 정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를 정부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제 임대 3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도 사업이라는 부분, 기업이라는 부분, 임대사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임대사업을 지금 제도를 폐지를 했지만 사실은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하라고 독려를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폐지를 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큰 정부 신뢰에 타격을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이 정부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제발 정부에서 시행한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국민을 위한 유민의 정책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우리 여성으로서 꼼꼼히 챙기시는 그런 우리 이인하 박사님 보니까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박사님 같이 이런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지금 살만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제가 지금 오늘 느꼈어요.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 제대로 목소리 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만하구나, 부동산 정책이 안정됐구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짧은 시간이라 제대로 다 나누지 못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오셔서 해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런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이인하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날씨가 더운데 또 이렇게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오늘도 행복한 우리 금요일 또 들면 또 주말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의 명문 한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1종, 2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까지 매일 자체 시험으로 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접근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강사진 운전면허는 역시 한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